20대. 정말 자유롭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죠. 근데 바로 그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인 함정에 빠지기 정말 쉬운 때이기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분들이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법적 문제들,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싹 다 알려드릴게요. 20대 때 겪는 법적인 문제들,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, 딱 두 가지로 압축돼요. 첫째는 음주운전이나 폭행처럼 정말 순간적인 실수로 어이없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, 그리고 둘째는 사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전세보증금이나 월급 돼 있는 것처럼 계약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. 사실상 이 두 가지가 20대를 가장 위협하는 법적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? 이 문제들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. 보통 남성들은 가해자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향이 있거든요. 대체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남성들 케이스부터 볼게요. 이 경우는요, 대부분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돼서 자신을 방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게 특징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적으로 대응하는 초점 자체가 완전 달라요. 남성들은 자기 행동을 방어하고 어떻게든 처벌을 줄이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죠. 반면에 여성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데 집중하게 되는 거고요.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? 술자리 끝나고 괜찮겠지 하고 욱해서 하는 음주운전, 아니면 사소한 시비가 주먹다짐으로 번지는 폭행 사건, 그리고 또 군대에서 휴대폰 몰래 쓰다가 걸리는 거, 이런 것들이 정말 대표적이에요. 보면 아시겠지만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우발적으로 터지는 일들이죠. 자,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경찰 조사 맨 처음 단계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진술하느냐, 바로 여기에 따라서 정식 재판까지 안 가고 그냥 약식 기소나 기소유예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. 진짜 망설이는 그 순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. 그럼 이번엔 여성들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? 이쪽은 남성들과는 정반대예요. 방어가 아니라 보호에 초점이 맞춰집니다. 그러니까 주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안전과 권리를 침해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디지털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, 스토킹 같은 것들이죠.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법적인 걸 넘어서 한 사람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잖아요. 또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문제처럼 이건 정말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. 만약에 내가 피해자가 됐다.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무조건 증거 확보예요. 문자 메시지, 녹취 파일, 뭐든 다 저장해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공식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. 그리고 이걸 근거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를 해서 추가 피해를 막는 게 정말 급선무입니다. 자, 지금까지 성별에 따라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봤잖아요. 하지만 남녀 모두를 똑같이 괴롭히는 공통의 문제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사회 경험이 부족해서 터지는 계약 문제입니다. 아, 진짜 서류 한 장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. 이걸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시기죠. 아마 사회 초년생들이 겪는 계약 문제 중에 제일 흔한 게 이거 아닐까요? 바로 전월세 보증금 문제. 계약 기간 다 끝났는데 집주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. 경험이 적은 20대들은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너무 쉽죠. 이럴 때 막 감정적으로 싸우면 절대 안 돼요. 차분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.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가 공식적으로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를 딱 남기는 거예요. 그리고 만약에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서 내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. 아, 이거 진짜 공감하실 텐데 헬스장이나 학원 같은데 장기로 끊었다가 해지하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. 이런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시죠? 진짜 무슨 족쇄처럼 느껴지잖아요. 이 부당한 계약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? 뭔가 부당하다 싶으면 그냥 돈 내주지 마세요.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걸 찾아보세요. 그래서 적절한 위약금이 대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. 그래도 말이 안 통한다? 그럼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중립적인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. 방법이 다 있어요.
와,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?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일 딱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기억하세요. 법은 일한 사람 편입니다. 먼저 내용 증명처럼 서면으로 월급 주세요 하고 정식으로 요청해서 기록을 남기세요. 그래도 안 준다? 그럼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. 그럼 국가가 나서서 도와줄 거예요.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가 돌려달라는 말 꺼내기 좀 그래서 끙끙 앓았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? 이게 참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. 말로 해서 안 되면 더 이상 관계가 어쩌고 하면서 망설이면 안 돼요.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거 싹 다 모아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아예 소송을 걸어서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. 자,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경우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, 딱 하나만 꼽으라면 과연 뭘까요? 지금까지 본 모든 문제들 있죠? 여기서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르는 딱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속도, 즉 초기 대응입니다. 내가 지금 피해자인지 돈 받을 사람인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문제가 터진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. 그럼 초기 대응이 뭐냐? 간단해요. 문제가 생겼을 때 몇 주나 몇 달 뒤가 아니라 바로 그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.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의 권리를 좀 먹고 얻을 수 있었던 최상의 결과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.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런 법적인 함정들,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둬도 여러분은 이미 훨씬 더 강해진 겁니다. 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그냥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알아둬야 할 최소한의 게임 규칙 같은 거죠.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, 현명하게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.